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류은석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의 렉처에 나눠서 6 Degree of Freedom 가상현실 서비스를 위한 엠팩 이머시브 비디오 압축 기술의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또 그리고 VR 가상현실 기술의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총 세 번의 강의에 나누어서 VR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VR 서비스에 대한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역사라든지 전체 그런 360 영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엠팩 이머시브 비디오 스탠다드라고 해서 주로 이제 미브 표준에 대해서, 국제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얼타임 VR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실시간화되면서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미래 동향에 대해서 현재 동향과 미래 예측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짧지만 세 번의 강의에 나눠서 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렉처 1 가상현실이란 무엇인가,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과 AR의 역사와 또 정의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VR은 implies a complete immersion experience,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separate from the real world, 실제 세상과는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VR을 썼을 때는 거기 가상의 현실 나오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경치를 본다든지 다른 공연장의 영상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 또는 게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임에 몰입돼서 그런 영상을 즐긴다든지 하는 것이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의 현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현실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한 가지 특징이고요. 여러분들이 VR이란 용어만큼이나 AR이란 용어도 많이 쓰입니다. 네, 그 AR이란 용어를 쓸 때 이 AR은 추가하는데 뭘 추가하냐면 디지털 엘레먼트를 to the real world experience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see-through 안경 같은 걸 통해서 see-through, 그러니까 안경을 썼는데 실제로 바깥이 보이는 거죠. 그 안경에다가 뭔가 디지털 엘레먼트를 추가한다는 거니까 제가 어떤 친구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거를 제가 어디를 보는지를 인식을 해서, 예를 들면 안경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어떤 장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글씨를 써주는 겁니다. 네, 이 친구의 얼굴 옆에다가 이런 데다가 따다다닥 해서 이 친구는 뭐 류은석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이런 정보를 좀 띄워준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응용 사례는 많습니다만은 주로 뭔가 태깅된 정보를 오버레이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디지털 엘레먼트를 리얼 월드에다가 뿌려준다. 이것이 AR 기술의 어떤 핵심 내용이겠습니다. 같은 알짜 돌림이다 보니까 VR, AR 많이들 쓰이곤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차이가 있고요. 또한 실제 지금 국제 표준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내용은 주로 VR에 대한 허들을 어떻게 없애고 대용량 영상을 처리할지, 많은 카메라로부터 받아들인 영상을 압축하고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이를 렌더링해서 보여줄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아무래도 우리 VR 기술, 이 국제 표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버추얼 리얼리티, 이 예는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뭐 영화에서도 최근에 개봉된 영화들 보면은 레디 플레이어 넘버 원이라든지 이런 영화에 되게 재미있는 VR 예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게 VR이구나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도 우리 사실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만화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드래곤볼이라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하 이러고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캐릭터 이름이 베지터였나? 네, 이렇게 스카우터, 이 스카우터라는 장비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버튼을 누르면 요 안경에 오버레이 되는데 상대의 그 전투력, 상대가 얼마나 센지가 이게 수치화돼서 나오는 걸로 그 만화에는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AR 디바이스의 예라고 들겠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도 뭐 저런 거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고, 특히 AR 디바이스랑 유사한 그런 장비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TV 같은 데서 과학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VR과 AR의 각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VR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3디멘셔널, 그러니까 3D 장치 같은 것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3D 장치도 결국 몰입감 있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리 찍어 놓은 영상을 3D로 본다라고 하면 이조차도 우리 눈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닌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VR로 포함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첫 번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이 비행 조종 훈련 장치라든지 이런 데는 디스플레이, 아마 옛날에는 TV를 통해서 앞에다가 그런 공항 활주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띄워놓고 연습을 하는 장치를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치들도 VR의 예제에 통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슬슬 정말 이런 그 이미지 리얼 뷰어 장치 만들어서 VR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인 장치들이었고요. 여기 보면 뭔가 그 햅틱 장치 같은 것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사실 그 TV라는 걸로 나왔는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로서는 첫 번째 장치 아닌가.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것을 그 컨셉으로 보여주는 영상인지 정말로 TV가 눈앞에서 이렇게 보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검색을 좀 더 해보면 나올 텐데요. 이런 장치들이 소개가 되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장치들이 많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몇몇 대학에서 얼마 전에 타계한 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VR 장치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95년 이후로 뭐 닌텐도 같은 데서 버추얼 보이, 네, 이런 장치들도 소개되었고 오늘날은 뭐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키넥트 같은 장치는 일단 VR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인식하거나 사람들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뎁스 영상을 제공합니다. 여기 IR이라는 기술, 인프라레드, 네, 기술을 이용해서 그 거리를 측정을 하고요. 2D 카메라를 달아서 역시 사람의 영상을 취득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몰입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넥트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실제 구글 카드보드가 나오면서 VR에 갑자기 붐이 일었는데 이 피자 박스 같은 것으로 접은 정말 이런 영상 장치에다가 여기다 보시면 네, 그 셀폰을 여기다가 인베드 시켜서 셀폰을 끼워 가지고 우리가 일반 우리의 핸드폰 가지고도 VR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거 뭐 몇천 원 안 되는 이 박스에다가 꼽아서 이걸 즐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써보고 재밌어 했죠. 실제로 여기 달린 거라고 요 렌즈들, 그 옆에 뭐 자석 장치 같은 게 좀 달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제가 삼성전자에서 기술 전략팀에서 잠시 수석으로 일을 할 때 요 장치를 보고 온 그 저희 뭐 사원이 부서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뭐 종이 박스에다가 그런 걸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구해서 써보고 나서 아 이거 잘하면은 히트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걸 써봄으로써 VR에 대해서 매력을 한번 느껴본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발맞춰서 저는 이제 요거를 그때 미리 출시되기 전에 좀 써봤었는데 삼성 VR 기어라고 해서 여기 장치가 있고 여기다 삼성 그 폰을 끼워서
테스트해보는 그런 VR 장치가 나왔고 역시 값이 쌌기 때문에 많이들 그 사용을 해봤습니다. 컨트롤러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출시가 되었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실제로 우리가 셀폰을 가지고 연산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장치 HMD 장치 자체는 그냥 껍데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좀 싸게 내놓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요거는 사실 VR보다는 AR에 더 가까운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 뒤에 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오큘러스 VR, 제 생각에는 오큘러스 VR 퀘스트 2나 이런 것들 요새 써보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가지고 이래저래 테스트를 해봤는데 몰입감이 굉장히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방향을 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 방향이 더 작은 그런 초소와 그 화소를 가진 디스플레이 장치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그 가벼운 연산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HMD가 더 가볍고 아주 더 파워풀한 컴퓨팅 환경을 가지고 또 화소수가 좀 적은 게 아쉬웠는데 4K, 8K 정도를 제공하는, 그리고 머지않아 16K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HMD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AR 글래스에 대해서 역사를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뭐 그 구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3D 기술이라든지 VR 기술하고 좀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서 좀 애매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구글 AR 글래스 요것이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AR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써보니까 어떨까라고 좀 재밌어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실 VR하고 좀 섞여 있어서 구분을 짓기가 좀 애매합니다. AR 글래스를 요거 말고도 이제 엔리얼이라고 이제 그 작은 또 값싼 AR 글래스가 그 벤처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와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써보면은 큰 기능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하얀 벽을 보고 AR 글래스를 끼고 유튜브를 본다든지 할 때는 꽤 은근히 볼만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AR 글래스를 끼고 유튜브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VR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AR하고는 솔직히 좀 다릅니다만은 AR 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컨텐츠 제작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오버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실사의 세상 환경에 갑자기 재미있는 게임 컨텐츠 같은 것들이나 뭔가 우리가 뭐 좋아할 만한 가수나 누군가가 오브젝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움직이고 춤춘다든지 하면은 재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컨텐츠를 따로 제작해서 그걸 오버레이 해준다는 것 자체가 컨텐츠 제작에 굉장히 좀 많은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이라는 부분과 함께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는 또 제한성을 또 갖습니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에 대해서 여러 적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머신 러닝과 연동이 돼서 우리 컴퓨터 비전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인식된 정보 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라는 물체 옆에다가 이것은 무슨 사과고 뭐 바이타민이 얼마나 포함됐고 이런 정보를 병기한다라고 하면 그런 비전 기술과 많이 연결이 될 거고요.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의 얼굴 형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를 한번 입혀준다든지 이런 기능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게임은 뭐 마리오 카트 같은 건데 저희 실제로 예를 들면 마루 같은 데다가 이런 실사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영상에다가 게임 내용을 오버레이 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바로 이제 AR의 예제입니다. 옷을 쇼핑하거나 또 이렇게 자동차에서 HUD라고 그러죠. HUD라고 하는데 HUD 이용해서 실제 길을 인식하고 이 도로를 인식한 다음에 그 길에다가 그 거리 정보를 이렇게 뿌려준다든지 왼쪽 오른쪽 가야 될 그런 경로 정보를 올려줌으로써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고요. 이 경우는 타블렛을 갖다 대면은 여기 배경에 무슨 공장 이런 설비가 보이는데 공장 설비를 인식해서 그 위에
이런 장치를 여기다 꼽아야 된다. 이런 걸 어시스트해서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같이 예를 들면 가구점 아이키아 같은 데서는 아이키아의 가구를 실제 위치에다가 배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은 트레이닝, 티칭, 그리고 자동차 기술, 마켓플레이스 기술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AR 디바이스와 하드웨어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홀로렌즈 외에도 여러 가지 VR과 AR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유사한 여러 안경들이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매직 립이라든지 엔리얼 라이트, 에이스 리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새 우리나라에는 엔리얼 제품이 한 통신사와 함께 소개가 되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네, 좀 소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해보면은 아직은 좀 기능에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좀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윈도우라든지 또 안드로이드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좀 제공하고요. 아직은 가격대가 HMD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출시되고 애플과 삼성도 곧 내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괜찮은 가격의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HMD뿐만 아니라 AR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들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2, 3년 후에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디바이스들이 소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MPEG 이머시브 비디오 스탠다드 우리가 TT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습니다. IEEE, 또 SMPTE, ISO, IC의 MPEG, VSEC 이런 쪽에서 만들어 놓은 비디오 코덱들 그런 표준들이 있는데 가장 동영상의 대표적인 것은 MPEG 결국 Moving Picture Export Export Group 해서 MPEG의 약자입니다. VSEC 동영상 또 전문가 그룹과 함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비디오 코덱을 표준화하는 단체고요. 여기서는 이머시브 비디오 스탠다드 그러니까 몰입형 비디오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VR 표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비디오 표준에서 최근 동향은 기존에 우리가 MPEG 1, 2 그러다 이제 4 MPEG 4는 유일하게 또 파트 2와 파트 10으로 나뉩니다. 원래 파트 10이 이제 VSEC 쪽에서 나오는 H.263++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으면서 표준화가 되다가 MPEG 4 파트 2는 뭐 메쉬 기술도 있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오브젝트 단위로 또 처리하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가 너네들보다 압축률이 굉장히 좋아. 거의 2배 좋아라고 하니까 비교를 한번 실험을 했고 결국 이쪽에서 우리가 너무 복잡한 코덱을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쪽에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코덱을 만들었고 압축률이 너네들보다 떨어지는구나 인정을 하고 파트 10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JVT에서 표준화 작업을 했고 H.264가 VSEC에서 나오면서 여기 내용이 사실상 해당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PEG 4에서는 유일하게 비디오가 2개가 표준이 들어갔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H.265라고 더 많이 부르기 시작했죠.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은 HEVC, 하이 에피션시 비디오 코딩 2013년쯤에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스케일러블 익스텐션인 SHVC, 스케일러블 하이 에피션시 비디오 코딩 이런 표준들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익스텐드된 표준인 스크린 컨텐트 코딩, 스크린 컨텐트 코딩이 이제 익스텐션으로 좀 나오고 소개되다가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VVC가 표준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VVC가 나오면서 압축 기술들은 많이 소개가 되었고요. 여기 나오는 버스타일 비디오 코딩입니다. 원래 GVC라고 이름이 지어질 뻔했는데 표준화 단계에서 이름을 VVC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VPCC, 그러니까 비디오 포인트 클라우드 컴프레션, 지오메트리 포인트 클라우드 컴프레션에서 VPCC라든지 GPCC들 같은 볼유메트릭 비디오를 위한 영상 표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DOF를 위한 오디오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댄스 라이트 필드, 이것도 역시 홀로그래피라든지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기술인데 소개가 되고 있고, 비디오 with 6 degree of freedom, 제가 강의하는 내용인 6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6단계인 영상을 위한 표준들, 그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한 EVC도 여기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그 연도에 따른 표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파일 포맷이고요. 오마프 같은 것들, 여기 파일 포맷이 많이, 그리고 C마프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머시브 미디어 스탠다드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머시브 미디어 스탠다드는 이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미브 기술, 이제는 미브가 끝나고 미브 2로 옮겨가는 그 단계고요. 6 degree of freedom 서비스를 위해서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VPCC라든지 또 GPCC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힘을 합쳐서 V3C라는 이름으로 또 뭐 파일 포맷 같은 것들이 표준화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이머시브 미디어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전체적인 동영상 표준과 함께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이고요. 엠팩 세계에서는 이런 VR 표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엠팩 이머시브 비디오의 볼유메트릭 비디오 관련된 표준화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3DOF, 3 degree of freedom 표준화 내용이고요. 정의를 보시면 3DOF에서는 자리에 가만히 앉은 채로 요 피치롤, 즉 고개를 뭐 전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고개를 이렇게 돌려볼 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VR 서비스는 3DOF에 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3 degree of freedom이고요. 스텝 2는 3DOF 플러스입니다. 3DOF 플러스는 자리에 비록 앉아 있지만 앞뒤로 움직이고요. 포워드, 백워드 움직이고 좌측, 우측으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머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도를 가지고 물체를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 여기까지는 이미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뭐 미브 표준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By 2022, 2022년까지 하려는 것은 이제 6 degree of freedom입니다. 3DOF라든지 3DOF 플러스와 달리 6DOF에서는 사용자가 서서 앞뒤, 좌우, 위아래로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적어도 우리 엠팩 이머시브에서는 적어도 2-3 발자국 정도는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자유도를 좀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서비스에서 사용하지는 못 해보시는 건데 앞으로 나오는 국제 표준에서는 컨트롤러라든지 여러 가지 햅틱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몰입감 있게 들어가서 움직여 다니면서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본다면 악기를 연주하는 여러 그 뮤지션들의 근처에 다가가서 악기 연주하는 그 장면도 가까이서 들여다도 보고 또 돌아가서 다른 악기도 쳐다보고 그런 식으로 마치 공간 안에 자유로운 어떤 시점을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체적인 그 3DOF 360 비디오 프로세싱의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3 degree of freedom. 네, 자유도가 3인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고프로를 여러 개 다른 그 7개 다른 그런 케이스인데 아주 초기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안 렌즈 2개를 다른 360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좀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이런 2D 퍼스펙티브 카메라가 여러 개 달린 이런 장비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영상을 취득하고 그것을 붙여서 이렇게 2D 영상을 만듭니다. 이걸 보통 뭐 ERP 같은 EQ 렉탱귤러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프로젝션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면 2D 영상을 만들면 이것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뭐 HEVC라든지 VVC 같은 다른 말로 H.264, H.265에 해당하는 비디오 코덱을 가지고 인코딩하고 그 다음엔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전송을 한다든지 스토리지에 저장해 놨다가 다시 디코딩하고 우리가 구체에다가 이 비디오를 렌더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 영상에다가 이 내용이 이렇게 영상이 렌더링이 돼서 우리가 만약에 가운데 시점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 그쪽 영상이 보이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360 비디오 프로세싱의 기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까 뭐 패킹을 한다, 리전 와이즈 프로젝션 이런 프로젝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외에 또 패킹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주로 미들, 가운데 영역 부분은 많이 자주 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탑과 바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덜 보죠. 우리가 3D DOF 그러니까 VR 영상을 한번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 주로 앞에 있는 공연물 관람 같은 거, 뭐 내용을 보는 건 하지만 천장을 바라보거나 바닥을 바라보는 일은 드뭅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보면 탑과 바텀은 프라이어리티가 낮고요. 미들은 높습니다. 따라서 이 미들 영역은 그대로 화면의 레졸루션을 그대로 가져와서 코딩을 해주는데 탑과 바텀은 좀 다운 샘플링을 해주는 겁니다. 다운 샘플링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비디오 코딩에 대해서 아신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픽셀의 데이터를 부분적으로만 다운 샘플링, 일부만 샘플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이는 용어로는 그냥 쉽게 말하자면은 화면을 크기를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 사이즈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을 통해서 이렇게 탑과 바텀을 작게 만들어서 이어 붙이고 이거를 다시 2D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인코딩을 합니다. 그럼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어드밴티지는 뭐냐? 원래 이 영상보다 이 영상의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비디오로 인코딩을 했을 때 전체적인 비트레이트, 즉 대역폭을 덜 먹고 그 저장하는 사이즈도 적게 된다는 겁니다. 비트레이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큐브맵 프로젝션이라는 또 다른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거는 ERP, EQ 렉탱귤러 프로젝션이었고요. CMP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바라보는 건 대부분 다 프론트 영역입니다. 오른쪽, 왼쪽, 뒤에, 위에, 아래는 상대적으로 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 영역은 그대로 가져가서 크기를 유지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프론트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걸로 보지만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탑, 바텀, 라이트, 백, 레프트 이런 데는 다운 이런 부분은 다운 샘플링을 해서 조금 작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어 붙여줍니다. 그럼 역시 2D 영상이 됐기 때문에 전통적인 비디오 인코딩 기술을 통해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비해서 이 영상은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압축률이 좀 더 좋아지고 괜찮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퀄리티가 어떠냐 문제는 있는데 사용자들이 바라보는 영상이 제일 중요하는데 바라보는 영상 프론트는 그대로 사이즈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해서 느낄 때는 화질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요때 이제 한 가지 이슈로는 요 경계선에서 영상을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 나면 요 경계선에서 서로 간에 좀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패딩 기술이라고 해서 패딩 공간을 좀 띄어서 놓는, 그러니까 그냥 붙일 때 그냥 안 붙이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 이런 식으로 좀 붙인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을 서로 간에 띄우는 이런 패딩 기술들을 씁니다. 다른 픽셀을 넣어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너무 어떻게 보자면은 좀 지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다루진 않고요. 어느 정도 이런 패킹 기술과 패딩 기술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고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360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이 비디오 표준화에서는 제공됩니다. 주로 인터디지털 쪽에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구현이 돼서 제공이 됐는데 인터디지털이란 미국 표준화 기업 연구소입니다. 주로 우리가 사용되는 ERP나 CMP 같은 영상에 대한 프로젝션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마치 어안 렌즈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것들이 ERP 프로젝션입니다. 주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지구본이 있죠. 지구본에 있는 영상을 우리가 2D로 지도로 맵에다가 뿌려준 거 보면 여기 이렇게 그린란드는 엄청 커 보이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죠. 실제 그린란드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구체에 있는 이 스페리컬 비디오를 2D 영상에다가 매핑하는 그랬을 때 나오는 좀 이렇게 좀 왜곡이 생긴 그 영상 같은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큐브맵 프로젝션은 4x3와 3x2 이런 포맷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지고요. 그 외에 OHP 같은 실제로 요 거를 이런 서로 간에 얘와 얘를 붙이고 얘와 얘를 붙이면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의 도형이 완성이 되고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또 구와 유사하기 때문에 또 큐브맵 프로젝션처럼 OHP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션 간의 여러 가지 변환 툴을 제공하는 것이 360도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엠팩 저희가 엠팩 이머시브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3DOF를 위한 테스트 시퀀스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 표준화 단계에서 서로 내가 실험한 영상에서는 내게 잘 나와, 또 다른 기관에서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내가 실험한 조건에서 최고로 잘 나와,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다르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일반적인 테스트 시퀀스를 좀 정의해 놓고 서로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바로 커먼 테스트 컨디션입니다. 공통적인 실험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영상의 움직임이 많은 거, 적은 거, 카메라 전체가 움직이는 거, 또는 영상만 지엽적으로 움직이는 거, 글로벌리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 시퀀스를 두고 그동안 실험을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 엠팩 이머시브의 우리 영상을 만드는 거는 테스트 시퀀스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퀀스가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8K짜리 영상, 4K짜리 영상 나눠서 이런 식으로 좀 제공이 되었습니다.
프레임 카운트 600, 300. 그 초당 60프레임, 30프레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실 게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영상은 주로 이제 풀 HD 또는 HD급 그냥 우리가 720p, 1080p라고 부르는 그런 영상들이 그런 영상들이 쓰이고 그런 영상들이 쓰이고 사용되었다면은 이제는 8K 그리고 또는 4K짜리 영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뎁스도 과거에는 8비트만 쓰였다면 이제는 10비트까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그 JBES의 그 표준화 문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스램프라는 시퀀스고요. 이건 하버라는 시퀀스입니다. 다음으로 MPEG-I 3DOF VR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360 카메라를 통해서 애퀴지션, 취합이 되었으면 이것들이 서로 붙고요. 여러 카메라로부터 만들어진 영상은 서로 스티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ERP, 큐브맵 이런 식의 프로젝션이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중간중간을 다운샘플링 한다든지 하는 컨버전 같은 거, 프리프로세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ERP라든지 큐브맵, 아까 설명드렸던 OHP 같은 프로젝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운샘플링이 이거예요. 필요한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다운샘플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2D 영상 인코딩 기술 인코딩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일 단위에서 전송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세그먼트가 일어난다든지 인캡슐레이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이 되고 나면 받아들여지고 디코딩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또는 뷰포트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영향을 미쳐서 렌더링이라든지 디코딩 같은데 또 파일의 디캡슐레이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바라보는 영역만 우리가 뷰포트라고 하는데 바라보는 영역만을 가지고 그 부분만을 받아서 디코딩을 하고 렌더링을 하겠다. 360 영상 전체는 사이즈가 되게 크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보는 부분만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여기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우리 시야각에 맞는 내용만 뽑아서 디코딩하고 필요한 경우 중간 업샘플링 여기서 다운샘플링 한 만큼 있겠죠.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준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다이어그램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그동안의 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istory of the VR and AR. 우리가 VR과 AR이 대략 과거부터 거의 수십 년 전부터 많이들 이야기되고 쓰여왔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HMD 디바이스의 캐릭터리스틱, 새로 나온 장비들, VR 장비, AR 장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MPEG 이머시브 미디어 스탠다드의 로드맵, 우리가 3DOF와 3DOF 플러스 6DOF 각각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표현하자면 3DOF VR 스트리밍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프로젝션, 인코딩, 디코딩, 또 디프로젝션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ERP, CMP, 프로젝션 앤 패킹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MPEG 이머시브 테스트 시퀀스라든지 이런 커먼 테스트 컨디션이죠. 커먼 테스트 컨디션. 우리는 보통 이걸 CTC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이고 감사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